말 그대로 대기의 큰 순환을 말하는데, 자, 일단 원인. 자, 원인하고 밑에 있는 그래프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원인은 뭐냐면 두 줄. 자,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 자, 복사라는 것은 원래 에너지 또는 열 전달 방식 세 가지. 복사, 전도, 대류 중에 비트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 말하지. 자,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뭡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근데 지구가 일방적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 맞지? 만약 그랬다면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야지. 그렇지? 지구 내놓는 걸 뭐라 할까?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지구 역시 가열돼서 현재 그놈 역시 방출하고 있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영역으로. 왜냐면 지구랑 우리랑 온도 비슷하잖아, 맞지? 우리도 적외선을 내고 있죠. 가시광선 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자, 그래서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말은 흡수가 더 많다 그 말이지. 자, 근데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위도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는데 50만 원밖에 안 써. 그러면 매달 50만 원씩 남겠지? 에너지 과잉이라 그래. 에너지가 남는다 그 말이지. 근데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방출이 많아. 참고로 30만 원 버는데 50만 원씩 쓰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는 에너지 부족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건 그림을 좀 더 설명하고 만약에 저위도 같은 경우에 흡수가 방출보다 많아. 그러면 매달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에너지가 많이 남겠죠. 맞지? 그러면 계속 열이 쌓인다 그 말이잖아. 그럼 저위도 온도는 어떻게 될까? 계속 올라가야지. 그리고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마이너스잖아, 맞지? 매 순간 마이너스란 말은 계속 온도가 떨어져야지. 근데 실제로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죠. 저위도는 온도 높은 건 맞지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지. 고위도가 온도 낮은 건 맞지만 역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자, 왜 이렇게 나타나는 의미를 좀 표현하고 있는데, 자, 빛은 직진 이렇게 한 줄기씩 올 거야. 자, 저위도와 고위도가 있는데 지구가 구형이다 보니까 동일한 에너지가 오지만 비춰지는 면적은 고위도가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같은 면적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오히려 고위도일수록 작은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프가 제시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저위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고위도는 적게 간다는 것. 됐나? 자, 이 그래프 지금 있잖아, 맞지? 자, 그래프의 오른쪽에 좀 설명을 좀 할게. 자,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인데 이 차이가 바로 에너지 과잉, 남는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양쪽 끝에는 뭐라 부를까? 양쪽 날개는? 에너지 부족이 되겠죠? 표시를 좀 할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간다 그랬어. 그래서 실제 자, 오른쪽 한번 정리할게. 두 가지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과잉과 에너지 부족. 참고로 두 개의 양은 똑같습니다. 부족한 만큼 채워지고 있어. 그래서 지구는 받은 만큼 결과적으로 외부로 방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그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 면적, 자, 세로축이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현재 이 면적 자체는 각 지역의 에너지를 합친 에너지 총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이 에너지가 되는데 두 개의 에너지 양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면적도 동일하겠죠. 에너지 양이 동일하다는 걸 의미한다. 자, 두 번째. 자, 위도 약 38도 부근. 자, 위도 38도. 이게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프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프 두 개가 교차되는 이 지점 말합니다. 이 지점은. 참고로 이 지점은 에너지가, 자, 과잉된 에너지가 고위도로 지나가는 길목이죠.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이 위도 38도 부근은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란 말을 써.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에너지를 주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지나가는 양을 말합니다. 38도 이거는 길목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양이 지나가는 길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수송량 최대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해보면, 자, 과잉 에너지 반, 오른쪽 반은 오른쪽 고위도로 가겠죠? 갈 겁니다. 고스란히 그대로 넘어가게 될 건데, 참고로
예를 들어서 이 부근을, 자, 이 초록색 부근을 60과 40이라 해볼게. 그러면 어쨌거나 과잉 에너지는 모두 다 고위도로 갈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초록색을 지나는 양은 얼마일까? 60 지나가겠죠. 여기 있는 게 다 오른쪽 갈 거잖아, 맞지? 초록색을 기준 삼는다면 초록색을 지나는 것은 60만 지나가는 거지. 맞지? 그런데 이 38도를 기준 삼는다면 여기는 어때? 이동되는 양이, 지나가는 양이 100이 되겠죠. 여기 있는 게 다 지나갈 거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야. 이게 주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양. 됐지? 자, 두 번째 역할. 자, 결과적으로 대기. 자, 대기는 돌고 돌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움직이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에너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해준다. 아까 얘기했죠? 고위도는 에너지 부족 상태인데 계속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유지된다. 그 말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대기도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누가 또 움직이고 있죠? 바다. 바닷물의 일정 흐름을 뭐라 부르지? 해류라 부르지? 바로 과잉 에너지를 수송하는 것은 대기뿐만 아니라 해양도 하고 있다. 여기서 대기라 말하는 것은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대기 대순환. 공기들이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리고 해양은 바닷물의 흐름, 바로 해류가 되겠죠?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원래 대기는 대기 대순환뿐만 아니라 편서풍 파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교육과정 지원에는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순환 모습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맞지? 그 그림에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적도하고 극지방이 있을 거고, 자, 30도가 기준점을 잡고 있습니다. 30, 60.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여러분들 적도 지역 온도가 기온이 높죠? 극지방은 낮고. 자, 그러면 볼게. 자, 지금 단면을 생각한다면 적도 지역은 온도가 높다 보니까 공기가 가열돼 있겠죠? 가열되면 가벼워져, 무거워져? 가벼워지면 뭐 한다? 상승한다. 근데 하늘 끝까지 계속 쭉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냐면 대륙권까지만. 대륙권까지만. 자, 위쪽은 무슨 권이라고 그랬죠? 성층권. 참고로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를 뭐라 부르냐면 대륙권계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성층권의 위의 경계를 성층권계면이라고 불러. 경계면 그 말이야. 여기까지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보게 되면 높아지면 처음에 기온은 어떻게 되죠?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눌 때 제일 밑을 뭐라? 대륙권. 그 위를 성층권 나누고 있는데, 자, 봐봐. 대륙권에서 아래쪽을 A라고 위쪽을 B라고 할게. A와 B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습니까? A가. 온도 높으면 가벼워, 무거워? 가벼워. 가벼우면 뭐합니까? 상승하겠죠. 자, B는 오히려 위에 있지만 온도가 낮아서 무겁지. 무거우면 뭐한다? 하강한다. 그래 돌고 돌잖아. 그게 대류라. 그게 대류가 일어난다 해서 대륙권이야. 됐나? 자, 근데 성층권 볼게. 성층권 아래쪽을 C라고 높은 곳을 D라 하겠습니다. 자, C와 D 중에 누가 더 온도 높죠? D가. 위에 있는 애가 따뜻하잖아, 맞지? 그러면 가벼워, 무거워? 가볍지. 그러면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밑에 있는 C는 온도가 낮지? 무겁지? 그럼 가만히 있겠죠? 맞나?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아. 그냥 안정하다고. 그래서 구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지. 구름은 상승해 올라갈 수 있어야 생기는 거니까. 됩니까? 그래서 구름은 대륙권에만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봐봐. 결과적으로 상승한 공기가 대륙 권계면이라는 천장에 부딪히겠지. 천장에 부딪히면 사방으로 퍼지겠죠? 근데 우리 지금 단면이니까 위쪽 아래쪽으로 나눠지게 되겠지. 됐나? 자, 공기가 저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반대로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아주 차갑지. 영하 40도, 80도 막 떨어지잖아, 맞지? 지표가 아주 차가워. 그러면 극지방의 지표에 올려져 있는 공기들은 냉각이 되겠지. 공기가 냉각되면 가벼워져, 무거워져? 무거워. 그래서 하강하는 거지. 그러면 역시 공기가 바닥을 향해 쏟아지면 사방으로 퍼지겠죠? 근데 역시 우리 지금 이거는 단면이니까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겠지. 그래서 적도 상공에서 상승한 공기, 자, 이 공기는 고위도로 가는 거고, 다시
극에 도달한 공기는 하강에서 다시 지표를 따라서 저위도로 내려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거대한 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자전하지 않을 때. 자, 전향력 코리올리의 힘이란 게 있는데, 자, 이건 정리하고 갈게. 자, 이거 한번 쓰고 갈게. 전향력이 뭐냐면, 지구가 자전해서 실제 힘이 아니라 겉으로 그렇게 있어 보이는 힘을 전향력이라 그래.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생기지 않습니다. 코리올레라는 사람이 밝혀냈기 때문에 코리올레의 힘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이런 거야. 좀 길지, 좀 긴데. 북반구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작용한 힘은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게 만듭니다. 근데 남반구는 왼쪽으로 휘게 만들어. 이에 대한 실험 영상이 있는데 차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야. 자, 다시 처음으로 갈게. 자, 적도에서 상상 공기가 고위도로 갈 거잖아, 맞지? 갈 거야. 그런데 봐. 여기가 적도라고 저 팁이 있는 곳을 극이라고 할게. 그럼 공기가 가겠죠? 가겠지? 근데 가다가 계속 어떻게 돼? 전향력을 받게 되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북반구잖아? 내가 공을 던졌어. 공 던졌을 때 여러분 공을 찼을 때 오른쪽 휘는 게 느껴집니까? 모르지. 왜냐면 이거는 아주 장시간 동안 장거리를 갈 때 거의 나타나. 이런 단거리나 현재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운동들은 거의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다시 갈게. 자, 지금 적도에서 극으로 갈 거야. 그러면 가다가 북반구면 어디로 휜다고? 계속 휩니다. 계속 오른쪽. 휘어. 그러면 계속 휘다가 완전히 90도까지 꺾이면 더 이상 앞으로 가 못 가? 못 가지. 완전 90도 꺾였잖아. 그럼 뒤에서는 계속 오고 있지? 위로도 갈 수 있습니까? 위는 성적은 안정하지? 못 올라가. 그럼 갈 곳은 어디야?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계속 올 거니까. 그래서 그 쏟아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30도 부분이야. 잠깐 같이 할게. 설명해 볼게. 자, 30도 쏟아지면 역시 사방으로 퍼지겠죠? 근데 이미 벌써 지표 냉각에 의해서 하강에서 내려오고 있던 애가 있잖아. 그럼 두 개 만나겠죠?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는 거지, 다시. 그러면 다시 대륙 건개면 만나겠지? 천장 부딪히면 역시 또 반으로 나눠지게 될 거니까, 양쪽으로 나눠지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순환이 생긴다, 그 말이야. 이전에 배웠던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이렇게 세 개 순환이 있게 되는데, 자, 이제 지상의 바람 한번 따져볼게. 자, 지금 적도에서 30도까지 바람 지금 내려오고 있죠? 30도 위치에서 적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바람이야. 맞지? 자, 그러면 이건 단면이니까 지구가 둥근 상태라 볼게. 지구의 면을 본다면 바람들은 지금 이렇게 쭉 다 내려오고 있겠지. 모든 지역이 다. 맞나? 지금 봐봐. 지금 단면에서 적도에서 올라가서 다시 30도 내려와서 저위도로 오고 있잖아. 맞지? 지구는 둥그니까 다 모든 지역이 다 내려오고 있겠지. 자, 역시 이 거리도 위도 30도 간의 거리로 상당히 긴 거리야. 전향력 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 잠깐만 아직 쓰지 마봐. 자, 아래쪽으로 가는 거잖아. 맞지?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 오른손, 오른쪽. 맞나? 그럼 얘들도 휘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휘는 거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됩니까? 자, 실제 바람이 이거지. 맞나? 자, 그런데 오른쪽이 무슨 쪽이죠? 동쪽이야, 서쪽이야? 자, 여기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다. 오른쪽 무슨 바다? 동해. 오른쪽 동쪽이죠? 동과 서가 있을 거야. 동쪽, 서쪽. 됐지? 자, 30과 60도 한번 볼게. 30과 60분. 자, 30, 60은 오히려 30에서 60으로 올라가고 있죠? 맞지? 자, 위를 볼 거야. 위를. 위를 보면 오른쪽 어디죠? 맞습니까? 역시 휘게 되면 전향력 받아서 오른쪽 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지금 여기 60에서 90은 똑같이 내려오는 거 똑같잖아. 맞지? 0과 30하고. 그래서 그대로 해서 역시 오른쪽 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다시 갈게. 아까 오른쪽이 무슨 쪽? 동쪽. 왼쪽이 서쪽 될 거야.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 불어가는 방향. 불어오는 방향. 봐봐. 적도에서 30도는 어느 쪽에서 왔습니까? 동쪽에서 왔습니까? 서쪽에서 왔습니까? 동쪽. 이 동풍이지. 근데 완벽한 동풍입니까? 아니지. 약간 치우쳤지. 그래서 치우칠 편자를 쓰는 거야. 편동풍이라고. 기억납니까?
자, 위쪽은 무슨 바람이죠? 서해에서 왔어? 동해에서 왔어? 30, 60은 서해에서 왔죠? 서풍이야. 근데 역시 치우쳤지? 뭘 한다? 편서풍이라 한다고. 자, 그런데 과거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무역할 때 무역 물자들을 옮기는데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하지만 과거에는 뭘 썼습니까? 배를 많이 이용했지? 근데 배를 놓아줘서 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돛줄 달아 바람 이용하잖아, 맞지? 그래서 과거에 이 무역선들이 많이 이용했다 해서 여기를 이 편동풍 영역을 무역풍이라는 거지. 무역에 활용했다고. 무역풍. 아까 30과 60 사이를 편서풍. 자, 그리고 60과 90은 똑같이 편동풍이겠죠? 적도 30도 동일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도 편동풍. 근데 그게 가깝기 때문에 또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극동풍이라고도 합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자, 여기 하나 좀 체크할게. 뭐 이거는 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야. 같은 위도대 0도에서 30도까지 지상의 바람과 상공의 바람의 방향이 어떻지? 다 반대죠? 다 반대입니다. 다 반대. 이거 뭐 그림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넘어갈게. 지상과 상공 바람 방향은 반대다. 자, 여기를 자, 라지 A, B, C 세 개 순환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라지 A, B, C. 자, 참고로 라지 A, B, C를 각각 뭐라 부르냐면 극순환, 중간을 페렐 순환, 제일 밑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페렐과 헤들리는 사람 이름인데 뭐 대기 이 대순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원래 전체를 하나 각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잖아, 맞지?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 같은 경우에는 자, 헤들리 순환 아까 적도 지역이죠?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잖아, 맞지? 그리고 극지역 같은 경우에는 냉각에 의해서 하강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헤들리 순환은 열적 원인, 가열에 의한 것. 극순환은 냉각에 의한 것. 역시 이것도 열적 원인이 되는 거지. 열과 관련된 거잖아, 맞지? 그런데 페렐 순환은 30도 지역에서 하강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왜 하강했습니까? 지구 자전 때문에, 전향력 때문에. 그렇지. 전향력. 바로 운동에 의한 것.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역학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운동, 힘, 이에 의해 된 것. 근데 요즘에 이건 잘 묻진 않아. 요즘 잘 묻지 않습니다. 자,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 같은 경우에는 가열과 냉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A와 C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순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끼어 있잖아, 맞지? 그럼 뭐라 부를까? 간접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제일 처음 했던 건데 원래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극순환, 페레순환, 헤들리 순환 이 세 개로 분리되지 않고 거대한 한계 순환을 가졌던 거지. 왜냐하면 위도 30도 부근에서 완전히 꺾여가지고 더 이상 진행 못해서 하강하는 그 흐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쭉 적도에서 고위도까지 갈 수 있다. 거대한 한계 순환만 남게 된다. 뭐 그림은 나와 있지.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 제일 처음에 대기 대순할 때 처음에 했던 내용이었어.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대기 대순환 마지막 기후대의 분포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일단 한 5, 6줄 정도 쓸게. 그래서 원을 그리는데 이거 적도 30도와 60도 영역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대인데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은 온대 지방이라 그러지? 참고로 자, 적도 부근은 우리가 열대 지방. 가운데 영역을 온대. 그리고 제일 위를 뭐라 할까요? 극지방. 극도 있지만 또 한대 지방이라 칭하기도 하지. 뭐 여러 용어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잘 쓰고 있는데 30도 부근 열대와 온대 사이를 또 뭐라 부르죠? 스택? 뭐죠? 자, 가볼게. 여기가 열대지방이잖아, 맞지? 덥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겠지. 그래 열대지방보다 좀 덜 덥겠지. 그거 뭐라 부르냐면 부족할 아자를 써가지고 아열대를 하잖아. 기억나죠? 그래.
자, 그래 뭐 못 먹는 거는 기하라 쓰잖아, 맞지? 부족할 아자입니다. 자, 그러면 60도 지역은 냉대. 비슷한 맥락에 쓰지 않겠어? 비슷하게? 아, 온대. 자, 근데 온대 지방 가운데잖아, 맞지? 이 세 개를 본다면? 그래서 한대 지방에서 좀 더 내려오게 되면 덜 춥겠죠. 이게 뭐라 한다? 덜 춥다, 덜 춥다. 같은 맥락으로 아한대라 그러지. 자, 그럼 뭐 아열대, 아한대 들어봤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 정리를 좀 해보면 지난번 우리가 대기 대순환할 때 다 정했던 건데 적도 부근은 상승 기류니까 저기야. 자, 30도 부근은 뭐합니까? 상승 하강? 하강. 30도는 하강이었죠? 가다 다시 내려오잖아. 그래서 60도에 다시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상승 기류가 있는 곳은 저기야. 하강 기류가 있는 30도와 극지방은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는 거지. 자, 특히 우리 이 적도 지역을 적도 저압대, 적도 수렴대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자, 그러면 저압대, 저기압 상승만 하면 뭘 만들어? 구름.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달할 거고 결과적으로 구름을 많이 만들 거고 그러면 증발이 많을까? 강수가 많을까? 강수가 많겠죠. 참고로 당장에 우리가 적도 생각하면 거기는 상당히 증발이 많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주변에서 수증기가 더 공급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더 많습니다. 자, 30도 지역은 하강기류. 그래 뭐라 부르냐면 이 지역을 따서 아열대 고압대라 그럽니다. 자, 또는 위도가 중간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위도 고압대란 말을 써. 여기서 대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대가 뭐지? 무슨 대일까? 큰대. 저압 크다. 그렇지. 띠대자입니다. 띠대. 우리가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런 말 썼잖아, 맞지? 열곡이 쫙 펼쳐져 있잖아. 마찬가지야. 여기도 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저기압이 쫙 다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 띠대자를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고기압이기 때문에 자, 참고로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들지만 하강 기류가 있으면 있던 구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맑은 날이 많아. 맑은 날이 많기 때문에 강수와 증발 중에 누가 많다? 증발이 많겠지. 그래서 사막이 여기 있는 거야. 사막이. 참고로 우리 뭐 중동 지방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우리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 적도에 가깝게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지. 이 부분에 다 있습니다. 사막지대는. 자, 넘어가서 사막이 발달한다는 것. 그러면 이 지역은 염분이 높을까 낮을까? 바닷물이 짠 정도 염분. 높겠지. 증발하면 물이 빠져나가잖아, 맞지? 소금도 같이 날아갑니까? 아니지, 물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현재 염분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 60도는 아한대 저압대. 자, 아한대 저압대 이렇게 용어 붙인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지역을 아한대 저압대보다는 한대 전선대라는 말 많이 씁니다. 이거 좀 이따 우리가 온대 저기할 때 쓸 거고 한대 전선대. 자, 여러분들 전선이 뭐였죠? 앞에 했던 온난전선, 한랭전선 모두 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서로 부딪히는 곳이었지? 자, 왜 이 말을 쓰냐면 여기는 자, 기억날지 모르겠네. 이 아래쪽에 편서풍 기억납니까? 그리고 위쪽 무슨 발음이었지? 극동풍. 그렇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공기가 어때? 위쪽은 찬 공기,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지? 서로 부딪히는 공기, 자, 부딪히는 관계지. 그러니까 지금 경계선을 이루고 있겠지. 그래서 한대 전선대란 말을 쓴 거야. 자, 어쨌거나 여기도 저기압이기 때문에 증발과 강수 중에 누가 많다? 강수가 많겠죠. 강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자, 극지방의 고기압은 여기는 띠대자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띠가 아니지. 왜냐하면 딱 한가운데잖아, 맞지? 동그랗게 돼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극고압부라 그럽니다. 극고압부. 띠가 아니니까. 참고로 대기 대순환을 알고 있으면 따라오는 게 상당히 많아. 뒤에 배울 내용들에 이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아두면 좋아. 그 그림만 확인할게. 자, 이거 강수량과 증발량 나타낸 건데 아까 강수량이 많은 곳이 구름 많은 곳이죠. 상승 기류가 있는 곳이지. 그래서 지금 적도하고 60도 부근에 강수량이 많은 거지. 반대로 30도 부근은 고기압이 있는 곳 맑은 날이 많지. 증발이 많은 거지. 강수는 적고. 됐지? 자, 이 내용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막지대는 아까 어디 있다고? 30도 아열대 고압대가 있는 곳. 이것도 다 펼쳐져 있는 거지. 됐죠? 자, 넘어갈게.
자, 그리고 이건 표층해류인데 뒤에 가서 배울 거야. 결과적으로 표층해류. 바닷물의 흐름은 누가 만들까? 바람입니다. 바람. 배웠지. 바람이야. 근데 우리 보면 아까 대기 대순환에서 지상에 불고 있는 바람이 뭐 무역풍이다, 편서풍이다, 극동풍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지. 근데 결과적으로 바람 방향과 해류 방향 일치합니다. 참고로 0도에서 30도까지는 무슨 바람이었지? 무역풍. 다른 말로 편동풍이었죠? 동풍이야, 동풍. 동풍이란 말은 오른쪽이 무슨 쪽? 동쪽. 왼쪽이 서쪽.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해류도 그렇게 가는 거지. 자, 30에서 60은 무슨 바람? 편서풍, 서풍이죠. 그러니까 해류들이 가는 거지. 맞나? 바람 방향만 알고 있으면 해류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넘어갈게.